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에피클락 서비스 설명하고 시간의 유전자라는 글 발제본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시계,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적 노화에 대해 좀 깊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 주민등록증 나이랑 몸의 실제 나이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유전자가 그냥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렸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마치 우리 몸 사용 설명서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느낌? 이게 또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분자 수준의 시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일단 노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여러 질병들 있잖아요. 네네, 만성질환들. 이런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노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확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발병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무섭죠. 그런데 그 노화 속도를 우리가 좀 늦추거나 어쩌면 되돌릴 수도 있다. 그 열쇠가 바로 후성 유전학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여기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 DNA 설계도 자체는 거의 평생 그대로잖아요. 네, 거의 안 변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의 어떤 부분은 많이 쓰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쓰고 이걸 조절하는 약간 뭐랄까 스위치? 아니면 볼륨 조절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스위치나 볼륨 조절기? 네, 이걸 통틀어서 후성 유전학적 표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표지들이 우리가 뭘 먹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변해요. 아, 변하는군요, 그 표지가. 네. 그러면서 유전자 작동을 껐다 켰다 조절하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노화 속도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DNA라는 악보는 똑같은데 어떤 지위자, 그러니까 환경이나 습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완전 달라진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비유가 아주 좋네요. 근데 그 에피클락은 많고 많은 후성 유전학적 표지 중에서 특히 DNA 메틸화라는 거에 딱 집중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DNA 메틸화라는 게 그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이 DNA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 패턴이 좀 일정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에피클락은 바로 이 메틸화 패턴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ASPR 유전자 같은 건 나이 들수록 메틸기가 좀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고 떨어져 나가고. 네. 반대로 FHL2 같은 유전자는 메틸기가 더 많이 붙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핵심 유전자들 몇 개의 상태를 쫙 분석하는 거죠. 아, 여러 개를 같이 보는군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해서 당신의 지금 생물학적 나이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추정치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전체적인 생체 나이, 당신은 몇 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암 위험도라든지 대사 건강, 뇌 건강, 또 뼈나 근육 건강 이렇게 네 가지 영역별로도 분석해 준다는 게 되게 눈에 띄네요.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런 영역별 분석 결과가요. 실제로 미래 건강을 얼마나 정확하게 딱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특정 영역만 유독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흔해요? 아니면 보통 다 같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경향이 있나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미래를 점시듯이 확정적으로 예언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스냅샷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아, 현재 상태, 스냅샷? 네. 그래도 특정 영역의 생물학적 나이가 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영역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유독 취약한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물학적 나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점. 아, 변할 수 있다. 네,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식단 바꾸고 운동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DNA 메틸화 패턴을 좋게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그럼 진짜로 젊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약간이라도?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니까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고요. 그럼 우리는 그 피드백을 보고 생활 습관을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메트포르민 같은 약물 연구나 아예 세포를 되돌리는 리프로그래밍 기술 연구도 활발하긴 한데 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건강한 생활 습관인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로서는. 결국 유전자는 모견 딱 정해진 운명,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기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에피클락 같은 이런 후속 유전학 분석 기술은 그 기록을 읽어서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파악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간 나침반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내 몸의 시계가 지금 몇 시인가 이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계 속도를 내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의 진짜 주체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각자의 유전자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지 또 그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생물학적 시간의 흐름, 그 구체적인 숫자를 딱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바꾸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탐구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